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로구의 서쪽 인왕산 자락에 위치하며 독립문, 독립공원을 마주한 행촌동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인왕산 성곽길을 등지고 자리잡은 종로구의 경희궁, 독립문 일대 마지막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두 번의 재개발구역 지정 추진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경복궁에서 사직터널을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종로구 행촌동입니다. 사직로를 끼고 맞은편 교남동의 경희궁자이가 자리잡고 종로구의 대장아파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신고등학교, 대신중학교, 독립문조등학교를 끼고 있어 교통과 학군, 시내 접근성 등이 우수한 곳입니다. 이곳 종로구 행촌동 210-2번지 일대는 여전히 신속통합계획 재개발에 도전하는 지역입니다. 2021년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1차와 2차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재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 방법 등에 대한 종로구청의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25년 상반기에 타당성 결과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호선 독립문역이 있고 수많은 버스 노선이 있어서 교통이용도는 우수합니다. 인근에 안산과 인왕산이 접해 있어서 자연환경도 좋습니다. 무학동과 행촌동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점집, 무당 등 토속 신앙 집들이 번성하였으나 개발이 되면서 대부분 사라진 상황입니다. 무학동은 대부분 개발되었으나 행촌동은 개발에 실패하면서 위쪽 고지대로 갈수록 슬럼화되어 가고 있고 일부 대로변 주변은 신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23년 8월 신속통합계획 동의서가 진구되기 시작되었고 2023년 12월에는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행촌동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도보 7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아직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지역입니다. 2021년 10월 말 신속통합계획 당시 동의율은 36.5%였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는 1694명이며 구역 면적은 14만 1323제곱미터였으며 이후 23년 11월 신통기획 미선정 시에 고시된 면적은 상당한 조정을 통해 7만 4937제곱미터이며 현재 건축행위 제한이 고시되어 있고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약 1250세대로 추정합니다. 20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되었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다세대 신축 물건은 거래 시 입주권은 없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정산 대상이 되니 유의 바랍니다. 이곳은 신속통합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남파 가옥, 딜쿠샤, 한양도성 등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 규제로 인한 고도제한 등 개발을 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25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현 상황에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도시규제지역은 고도 경관지구에 속해 있거나 문화재나 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위치해 1조권이나 사선 제한 등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으로 이런 곳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높여주더라도 각종 규제 때문에 상한선을 채우는 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양도성과 가까운 성북구 3선 3구역도 세 차례 신속통합계획에 도전했지만 문화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탈락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이라 광화문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종로구 행촌동 210-2번지 일대도 역시 한양도성과 독립문이 가까워 중점 경관지구 및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 속합니다.
시는 해당 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곳도 이런 규제 중 문화재나 경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산 한 주민에 의하면 이곳은 노령자가 많고 이들의 동의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을 추진할 때도 타 지역 대비 거래량이 적었던 지역입니다. 또한 구역 해제 시 시민단체에서 보존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개발에 소극적입니다. 주변에 함께 늙어가는 지인들과 헤어지기 싫고 노후되고 술렁화되어 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정이 두터운 동네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아 개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산이 많지 않아 분담금 여력이 적어서 개발 후 입주가 어렵고 매도 후 이사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소유주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계획 확정된다고 해도 문화재와 고도 제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23년 주민 동의율 60% 이상임에도 신속통합계획에 미선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등 도시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한양도성 문화재로 인한 높이 제한 문제 등 법적인 문제가 해소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법적 제한하에서 종로구청이 사업성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성 분석을 민간에 먼저 의뢰해서 분석단 결과로 사전 타당성 조사 후 주민 공청회를 열고 분담금 예상 추정치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67% 이상 동의하면 신통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24년 사전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25년 상반기 중 결과를 예측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마지막 접수 시 동의를 60%, 미동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무투표가 전체 동의률에서 5.6%를 차지하며 원주민 중 고령층이 미동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엔 노후화가 더욱 심각할 것이며 누수되는 주택들이 늘어나 동의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구역 내 작은 성당 1개, 교회 2개가 있으며 주변 상업시설이 적고 강성 반대 주민들은 없으며 다가구, 다세대가 70%로 주로 빨간 벽돌 4층의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구릉지로 반지하가 많으나 침수 우려는 없으며 다행히 이 구역은 신축은 많지 않습니다. 이 구역의 재개발 추진 여부는 높은 동의률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높은 경사로 인한 토목 설계와 문화재 보존, 고도 제한 등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